SBI의 국제송금 자회사 SBI 레밋이 6일 리플 본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송금 기축 통화로 XRP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최근 공격적으로 이더리움을 매집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온체인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7일 펴낸 보고서에서 이더리움 최소 1000개를 가진 이더리움 고래의 수가 5일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을 하였는데, 이 센티멘트는 4일부터 시장에서 대규모의 이더리움 매집이 발생해 약 하루간 이더리움 고래들의 수가 13명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매집이 일어난 4일 기준 이더리움 개당 평균 가격은 약 1628달러, 한화 약 217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센티멘트는 공격적인 이더리움 매집을 통해 이더리움 고래가 증가하는 현상이 현재 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은 비트코인과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약 보합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비트코인 관련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간의 역대급 격차로 인한 긍정적 시그널뿐만 아니라 이 거래량 침체에도 좋은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자산 운용사 이 번스타인의 경우는 가상자산 시장의 역대급 랠리가 곧 펼쳐진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 곧 역대급 랠리 펼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미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나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시장은 큰 상승을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번스타인은 투자 노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랠리를 펼칠 준비가 됐다라고 전망을 하였는데요. 이 번스타인은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승소가 이번 상승장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번스타인은 투자 노트를 통해서 지난번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얻은 승소 판결이 역대급 상승세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또한 번스타인은 최근 호재의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이를 실패로 간주해선 안 된다라며 자금 유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기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거래량이 가히 역대 최저급이다, 정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시그널들,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내년 2024년 4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점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2017년 말부터 투자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시기가 2021년 시작된 불장 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딱 프리불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리불장 또한 슬슬 마무리되는 것이 보이고 있죠. 현재의 변동성이 약화된 이 시점이 우리와 같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분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골든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산업을 망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이 크리스 라센은 리플이 지난 7월 미 SEC의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규제 당국은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부분에서 패배했다라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승소와 관련해 정말 흔치 않은 방식으로 SEC가 패소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라센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미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명확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방식이 아니며 입법부에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강조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로 실리콘밸리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고 이 샌프란시스코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산업을 해외로 밀어내기로 한 것 같다라며 매우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게 됩니다. 현재 블록체인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도시로 이제 런던이나 싱가포르, 두바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 도시의 경우는 투자자들 기준으로 보호도 장려하면서 명확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산업의 사업자들의 경우는 미국에서 대규모 이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태이죠. 미국의 경우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줘야지 주구장창 채찍만 주고 있으니 이 크립토 산업의 사업자들의 경우는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미국도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SEC로부터의 리플사와 그레이스케일의 연속적인 승리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리플사와 XRP 측면 놀라운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SBI 국제송금자회사 SBI 레밋이 6일 리플 본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송금 기축 통화로 XRP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을 공식 발표한 것인데요. 이 SBI 레밋의 공식 보도 자료는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현지 은행 계좌와의 효율적인 국제 송금을 위해 리플 즉 XRP를 기축 통화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서술하게 됩니다. 이 SBI 레밋의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리플사가 국제 송금에 보유한 효율성을 인정하면서 리플사의 리플 페이먼트 서비스를 활용해 이 리플사의 XRP를 간접 활용해 왔는데요. 이외에도 필리핀 내 일부 은행과의 국제 송금 작업에 XRP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XRP를 지역 송금 기축 통화로 공식 활용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SBI 레밋은 송금 소요 시간 및 수수료 절감 효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XRP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점을 지목하며 동남아시아를 넘어 다양한 국가은행에서 XRP 활용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SBI 레밋은 리플을 활용한 이 국제 송금 지원 국가 목록에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리스트를 추가할 것이다 라는 견해, 자신감 또한 내비치게 되었는데, 이제 얼마 전 리플의 CTO이죠. 이 데이비드 슈왈츠의 경우는 XRP가 달러를 대체할 세계 기축 통화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였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당장 실제적으로 XRP가 달러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리플에 대한 투자의 경우 현재의 가격 반영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실제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현재 달러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재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제 결제 송금망의 거대 기업인 스위프트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리플사, 그리고 XRP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충분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이제 41포인트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연합 인포맥스의 일부 전문가들이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비트코인의 하락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8월 하락에 대해 아직 추가 하락이 8월이 아니죠. 이 9월 하락에 대해서 아직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이 25K와 26K를 오가는 비트코인이 지지선인 24.995K까지 하락하느냐가 약세의 핵심이라고 발표한 이번 분석은 최악의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20K 즉 2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코인이 최저 거래량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인은 모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상태인데요. 이 불장일 때는 이름도 못 들어본 알트에까지 프로젝트의 전망이 어쩌고 하면서 분석을 하지만 지금 같은 하락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일례로 솔라나의 활성 주소수가 지난 2년 기준 최저 수준이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솔라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대체 블록체인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비록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 왔지만 솔라나가 스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듯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면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는 자산을 사야 한다라는 격언이 떠오릅니다. 지금 코인 가격은 하락하다 못해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장기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추가 매집을 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코인 지금 매매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업비트의 호가창을 보고 있자면 지금은 전형적인 무관심한 장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코인이 요지부동이고 한두 개 정도의 알트가 펌핑되는 형국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를 보이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그리 걱정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투자자의 70% 이상이 놀랍게도 현재 이익 상태입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고 비트코인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주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와중에 심지어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SEC에 승소한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신탁 ETF 전환 촉구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유의미한 승소를 하였죠. 거기에 더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승인받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 코인마켓에 유입될 자금의 규모는 통상 30조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이는 하나로 약 4경 원에 달하는 돈인데 비트코인이 1천만 원이 넘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1억 원 가기는 힘들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불장에서 8천만 원을 넘어섰죠. 이제 비트코인에 4경 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주는 자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평가됐을 때 매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